안녕하세요. 시니어 나무사연 소개를 하는 김옥순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라며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나는 이수진. 내 삶은 지난 50년 동안 무탈이라는 단어로 요약되었다. 한결이 아빠는 성실했고 아들 한결이는 명랑한 대학생이었다. 나에게 세상은 내가 정직하게 사는 만큼 보답해주는 곳이었다. 내 복수의 모든 과정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평범한 믿음이 뿌리째 뽑힌 순간이었다. 재판정. 23 한결이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같았다. 현장 CCTV에는 어둠 속을 뛰어가는 젊은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만 찍혀 있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백성호 노인의 확신에 찬 증언이었다. 제 자선 단체의 기부금을 노린 강도입니다. 이 아이 한결이가 분명 제 어깨를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눈이 밝아서 정확히 봤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사회적 자본과 명예라는 무게추와 같았다. 백성호 노인은 이 지역에서 자비로운 회장님, 덕망 높은 원로로 불렸다. 그의 신뢰는 한결이의 얇은 진술을 너무나 쉽게 짓밟았다. 한결이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세상은 존경받는 노인의 진실을 범죄자의 구차한 변명보다 더 쉽게 믿었다. 구치소에서 만난 한결이는 이미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보였다. 엄마, 내가 여기서 5년을 살아야 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가슴에는 5년이라는 형량만큼이나 길고 날카로운 칼이 박혀 있었다. 나는 그 칼을 뽑지 않았다. 칼날을 심장 깊숙이 밀어넣고 그 고통을 연료 삼아 살기로 했다. 나는 전문적인 탐정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 동네에서 30년간 콩나물값 100원을 깎기 위해 상대방의 눈빛과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던 생활의 달인이었다. 나의 무기는 지적인 우월함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집념이었다. 나는 그 집념을 백성호 노인에게 오롯이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나의 복수 프로젝트의 이름은 실타래 풀기. 백성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거짓말의 매듭을 풀어헤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경이라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 백성호의 삶은 완벽해 보였지만 나는 확신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되어 있다. 나의 추적은 철저히 비전문적이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웠다. 나는 백노인의 집 건너편 공원의 낡은 벤치에 앉아 수첩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마치 새의 습성을 관찰하는 학자처럼. 오전 8시 5분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색 체어맨이 백노인을 태우고 S-사랑 복지재단으로 출발. 오후 6시 0분 운전기사가 퇴근 준비. 오후 6시 15분 백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신의 은색 세단으로 재단을 나섬. 공식적으로 그는 매일 6시 30분까지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관찰한 결과 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6시 15분에 퇴근하여 집에 7시 30분에 도착했다. 집까지의 운전 시간은 교통 체증이 없으면 45분. 남은 시간은 1시간 15분. 이 1시간 15분이 백성호라는 노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틈이었다. 나는 남편에게는 동네 독서 모임이 있다고 속이고 낡은 중고 모닝을 몰고 백노인의 뒤를 쫓았다. 나의 추적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차에 비치해 둔 선캡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백노인이 운전하는 동안 절대로 그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으려 노력했다. 화요일 저녁
백노인은 도심 외곽의 고급 오피스텔 단지 루미너스 스위트로 향했다. 그곳은 주거용이 아닌 고급 사무실과 레지던스가 섞인 복합 건물이었다. 나는 낡은 모텔의 여장을 풀고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를 관찰했다. 오후 7시경 백노인이 정장 차림 그대로 704호로 들어섰다. 잠시 후 30대 후반의 여성이 그를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다. 윤미선. 그녀는 백노인보다 20살 이상 어려 보였고 명품 옷차림에 세련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와 같은 익숙함이 흘렀다. 나는 밤새도록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했다. 특히 백노인이 이 오피스텔에 드나들 때마다 주변을 과도하게 경계하는 불안한 습관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다. 단순한 분류는 내 복수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적 위선을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그 불륜이 공적 부패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아주머니들을 동원했다. 내가 그들에게 재테크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자 그들은 스스럼없이 그 지역의 고급 부동산 정보를 흘렸다. 루미너스 스위트 704호? 그거 윤미선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백회장 쪽에서 관리하는 물건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명의 신탁이겠죠. 확인 결과 704호는 백성호의 차명 부동산이었다. 매입 자금의 출처를 파고들자 놀랍게도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S-사랑 복지재단의 비영리 사업 운영 자금에서 교묘하게 인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백노인은 기부금을 자신의 내연녀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위선을 공적인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었다. 백노인의 불륜과 공금 유용 증거는 그의 명예를 파멸시킬 수 있지만 아들 한결이의 누명을 벗기는 데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었다. 나는 강도 폭행 누명 사건과 이 모든 부패가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 줄기의 중간에 서 있는 이가 바로 1년 전 백노인의 재단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격리 직원 최연아였다. 현아 씨는 재단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 대행 업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백노인에 대한 깊은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 아들의 사건과 백노인의 이중 생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현아 씨는 충격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회장님이 윤미선 씨하고 그런 관계였다니. 그리고 그 집이 재단 돈으로 마련되었다니 저는 그저 회계장부만 알았는데. 현아 씨는 재단 내부 비리의 핵심을 쥐고 있었다. 유령회사 미래개발. 백노인의 조카가 사장으로 있는 이 회사는 재단의 모든 시설 보수 공사를 독점했다. 계약된 공사비는 시장가의 4배. 차액은 백노인의 사적 계좌로 재분배되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탈세였다. 현아 씨는 부풀려진 용역비를 지적했다가 다음날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라는 허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현아 씨는 증거는 가지고 있었지만 복수의 불꽃을 일으킬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백노인의 보복이 두려웠다. 수진 씨,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제가 나서면 그 사람이 저를 완전히 밟아버릴 거예요. 제발 제 이름만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강하게 말했다. 나의 눈은 아들을 향한 집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현아 씨, 내가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폭탄을 던져줄게요. 당신은 안전한 곳에 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계획은 이랬다. 1. 사적 폭탄 투하 백노인의 아내에게 불륜과 차명 재산 증거를 익명으로
먼저 전달한다. 가정의 파탄은 백노인의 사회적 위신을 가장 빠르게 파괴한다. 2. 공적 폭탄 투하 백노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 현아 씨가 공익 제보자로 언론에 나서는 것. 이미 명예를 잃은 백노인은 더 이상 그녀에게 보복할 힘이 없을 것이다. 당신의 정의를 나를 위해 사용하세요. 당신이 가진 장부 사본은 단순히 회장님의 비리가 아닙니다. 내 아들 한결이의 억울함을 벗겨줄 유일한 열쇠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결이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증명해줄 무기입니다. 우리 함께 그 위선자를 무너뜨립시다. 현아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서류 가방에서 장부 사본과 은행 이체 기록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 얇은 종이 뭉치가 백성호의 50년 명예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D-데이. 백성호 회장의 칠순 잔치 및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최고급 호텔 아르테미스 홀에서 열렸다. 연회장은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백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포장하는 최후의 무대였다. 나는 호텔 로비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 나는 평범한 주부로 보였지만 내 손에는 노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3가지 폭탄의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다. 칠순 잔치 시작 15분 전, 백노인의 부인에게 전달된 이중생활 폭로 패키지가 그 위력을 발휘했다. 백노인의 부인은 연회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하객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백성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수십 년간 내조한 나를 배신하고 내 돈으로 내 연녀에게 집을 사줬어? 이 위선자, 더러운 기부금으로 만든 더러운 명예. 백노인은 얼굴이 창백해져 아내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부인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다. 연회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고 모두의 눈빛은 존경에서 혐오로 바뀌었다. 백노인의 가족과 사적 명예는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났다. 가족의 추악한 싸움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순간 2번째 폭탄이 터졌다. 공익 변호사와 용기를 낸 최연아 씨가 기자들을 대동하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S-사랑 복지재단은 기부금이 아닌 백성호 회장의 개인 금고였습니다. 이분은 재단의 격리였던 최연아 씨입니다. 백 회장의 지시에 의해 용역비를 4배 이상 부풀려 유령 회사에 지급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현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강했다. 그녀가 공개한 장부 사본의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봉사하는 노인은 한순간에 탐욕스러운 사기꾼이 되었다. 언론은 백노인의 이중생활과 재단 비리를 동시에 보도하며 현장을 생중계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연회장에 들이닥쳐 백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백노인은 절규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건 다 음모야. 혼란 속에서 나는 검찰에 연행되어 나가는 백노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의 귓가에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부수는 한마디를 속삭였다. 회장님, 당신이 내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이유를 아세요? 백노인은 나를 보았다. 그 시선은 나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지만 이미 무너진 한 노인의 시선이었다. 당신은 그날 밤 강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윤미선에게 주려던 1천만 원을 장부에서 빼돌리기 위해 꾸민 강도 자작극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내 아들 한결이가 그 현장을 지나갔고 당신은 한결이가 자작극의 목격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결이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단지 1천만 원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한 청년의 5년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 했죠. 내 말이 끝나는 순간
백노인의 몸이 심하게 경련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평범한 엄마에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압도되었다. 그는 자신이 훔친 돈을 회수하려던 자작극이 한결이를 엉뚱한 죄인으로 만들었고 결국 자신의 파멸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당신이 그렇게 명예를 사랑한다면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감옥에 가세요. 나는 내 아들의 오년을 되찾을 겁니다. 백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검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그의 칠순만찬은 그의 명예와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침묵의 장례식이 되었다. 백성호 노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연일 이어졌다. 덕망의 가면을 쓴 위선자, 기부금 도둑이라는 헤드라인이 난무했다. 검찰은 그의 업무상 배임, 횡령, 탈세, 그리고 강도 폭행 자작극범인 은닉 목적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한결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핵심 논리는 백성호의 진술은 신빙성이 완전히 훼손되었으며 그의 자작극 의혹이 그의 증언 동기를 설명한다는 것이었다. 재심 법정. 백노인은 초췌한 모습으로 출석했지만 더 이상 그를 존경하는 이는 없었다.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다. 그의 명예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판사는 백성호에게 엄중하게 선고했다. 피고인 백성호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 청년에게 5년이라는 중형에 해당하는 거짓 누명을 씌웠다. 이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악의적인 범죄다. 백노인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한결이는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도소 정문 앞. 한결이는 햇빛 아래에서 눈을 감았다. 2년 7개월 만에 자유였다. 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한결아. 이제 괜찮아. 한결이는 나를 안고 말했다. 엄마의 끈기가 나를 여기서 꺼냈어요. 엄마는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웃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집요한 거야. 나는 법도 모르고 권력도 없지만 콩나물값 100원을 깎을 때의 집요함은 있었어. 그 집요함으로 나는 너의 억울함이 시작된 그 지점까지 파고 들어갔을 뿐이야. 백성호는 완벽하게 숨기려 했지만 그의 일상 속에 1시간 15분의 틈이 있었고 그 틈 속에 그의 모든 거짓말이 들어있었지. 나는 백성호의 파멸을 이용해 어떤 금전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한결이의 누명을 벗기는 것, 그리고 그에게 고통을 준 위선자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나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 장바구니를 들고 콩나물값 100원을 깎기 위해 상인과 실랑이를 벌인다. 나는 여전히 보통의 주부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제 거대한 위선자를 무너뜨린 어머니의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다. 백성호 노인의 이야기는 완벽한 위선이 어떻게 가장 평범한 집념에 의해 해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나는 내 아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에게 정의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을 선물해 줄 수 있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다시 어머니의 일상으로